그녀는 결혼하여 행복에 만족하고 있으며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새로운 신부입니다. 작년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신혼인 듯한 기분입니다. 현재는 행복하지만 결혼식이 엊그제 같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결혼이 쉽지 않았던 경험이 그런 생각을 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현재와는 다르게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결혼은 TV 드라마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성공하여 행복을 느낀다. 그녀는 혼자 고민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힘들었지만 이제는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안심할 수 있음을 느낀다. 결혼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며 사연을 전하고 싶은 그녀는 현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매우 바쁘게 지냈지만 이제야 조금 여유를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여러 해간 의료 직종을 가지고 일해왔지만 가족들은 더 오래전부터 의료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부모님과 오빠까지 모두 병원에서 일하는데 부모님은 내과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예요. 저희 가족은 의료인으로 태어나 성장했죠. 부모님은 병원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셨는데 그들은 우리 형제도 의료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형과 나는 의사나 간호사가 되기를 원해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자라며 다른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바로 피 보는 것을 못 보는 것이 불편했어요.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은 좋았지만 수술실이나 처치실에서 피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았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제 꿈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직업을 택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바랐던 대로 우리 모두가 병원에서 일하며 사랑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부터 취미로 즐겨왔던 음악이나 미술 활동으로 목표를 이루어 왔습니다.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빠가 의사가 되는 동안 저는 다른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예술적인 능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음악을 전공하고 2년간 음악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오빠는 의대 실습을 하면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병원 이야기를 자주 하셨지만 직접 보게 된 것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행위가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감명을 받은 제 마음을 눈치챈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의료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었던 대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연이 너는 많이 연명하는 사람 같아 보였어. 의사가 되지 않아도 사람을 돕을 수 있어? 그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너의 일이 의사가 아니어도 꼭 할 필요는 없어. 난 내가 간호사로서 환자를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의 가치를 깨달았어. 너도 이제, 지금이라도 내 천직을 생각해봐. 너는 나를 닮았으니 차례를 떠야 해. 처음에는 수술실에서의 실습도 무서웠고 피를 보는 것도 두려웠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점점 괜찮아졌어요. 그 덕분에 남들보다 2년 뒤에 시작했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고 경력을 쌓아가며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시고 의료인으로서나 부모로서나 아끼는 법이 없이 헌신하셨어요. 두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잘 키우셨고 항상 성과를 내시며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병원장이 되셨고 어머니도 다른 병원에서 간호부원장과 교수로 일하셨어요. 은퇴를 앞둔 부모님은 두 자녀의 힘이 되어주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항상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편한 길을 택한다면 처음부터 부모님의 병원에 가서 일할 수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길을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부모님의 병원을 피하면서 제 경력을 쌓아왔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아버지를 도우러 부모님의 계신 병원으로 간 거죠. 코로나 이후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병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체험하고 계시는 아버님의 병원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새로운 병원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권유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력도 꽤 괜찮았고 당시에는 인력 부족으로 합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제 일에 개입한 적도 제게 어떤 특혜를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관계를 감추어야 했기에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모르겠죠. 집에서는 예쁜 딸로, 병원에서는 일하는 직원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없는 그 시기에 저는 피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못한 상황에서 긴장 속에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가 입사하자마자 동료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의사와 간호사들과 함께 동지애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훈 씨를 처음 만났어요. 첫눈에 호감이 들었던 정훈 씨는 참 좋은 사람이셨어요. 다른 젊은 의사들과 달리 더러운 일을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 항상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그 덕분에 병원의 환자들은 성격도 좋고 잘생긴 선생님이라며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정훈 씨에게 제 마음도 조금씩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제 마음속에서만 그랬지만 정훈 씨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물론 병원 안에서는 비밀로 연애를 한지엔다.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들키면 괴로울 것 같아서 바쁜 와중에 연애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도 조금 껄끄럽기도 했지만 나는 이미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히 발전하는 감정으로 인해 일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조심스레 접근을 피해왔어요. 서로를 모르게 챙겨주고 서로에게 신경 써줌으로써 선을 정한 후 서로에게는 편안한 사이를 유지했지만 병원에서는 항상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집중하고자 노력했어요. 가끔 지나다니며 얼굴을 마주치고 점심을 함께하는 것 말고는 병원 안에서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 만남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병원장님의 딸이라는 사실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에게도 숨기는 것이 있었죠. 정훈 씨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제가 병원장님의 딸이라는 것이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님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 그때까지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2년 가까이 연애를 해왔고 어느새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진정한 마음과 배려심에 항상 안심하고 있었죠. 정훈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들자 먼저 정훈 씨의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어머님은 갑자기 병원 근처에 오신 것 같았고 나도 보고 싶다는데 함께 식사라도 할래요. 어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듣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네요. 우리 정훈이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유를 알겠어요. 과찬이세요 어머니. 다행히 어머님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데 했습니다. 정원 씨와 함께 식사하는 내내 제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결혼도 허락하시는 듯 했어요. 아들은 의사의 며느리는 간호사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예요. 이래서 동네 소풍이나 파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엄마 보연이 마음에 들어. 아니, 둘 다 맞아요. 이런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면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어머님이 제 마음에 드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훈 씨도 마음을 놓은 듯 했어요. 식사 자리를 끝내고 화장실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혼자 남았죠. 그리고 그때 어머니의 속마음이 들키기 시작했어요. 네, 간호사 일은 잘 할 수 있어요. 응, 너무 힘들지만 좋아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래, 왜 간호사로 시작했을까요? 어릴 때 조금만 열심히 했더라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고생만 하고 불쌍하다. 응, 그리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간호사도 의사 못지않게 꼭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저는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났지만 간호사와 의사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같은 의사직을 가진 여성 또는 부잣집 딸 정도는 팔았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이 그런 여성과 어울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데려온 여성이 간호사인 것을 보니 속상했어요. 제 시어머니는 의사와 간호사를 다르게 생각하고 간호사의 직업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매우 당황해서 남자친구한테 말도 못했고 정훈 씨와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아직 저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달라요. 관능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때 신호를 줬는데도 못 알아듣겠니? 이제 내가 널 왜 만나보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니? 나 너 같은 아이를 우리 아들 짝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간호사 주재의사 남편을 찾으려고 해. 너는 양심이 없니? 하지만 괜히 남의 아들을 데리고 앞길을 막지 말고 눈치껏 헤어지렴. 나는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이해해. 하지만 왜 나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헤어져야 하는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의 직업과 위치를 알지 못하고 만났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 그런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어머니는 정말로 의사 며느리나 부잣집 며느리를 딸고 싶어 하시는군요.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도 자식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아이가 지금 저를 가르치는 거라는 건 알아요? 너 참 멍청하구나. 나를 낳은 나의 자식이니 내 말을 따르는 게 옳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라 저러니라 하든 나가 그냥 헤어지라고 하면 그냥 헤어지는 게지 뭔 소리가 많아. 왜 둘의 이별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부디 뒤에서 나를 갖다 대시지 말고 어머님께 직접 정훈 씨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훈 씨도 어머님의 뜻에 따르겠다면 저도 그때 헤어질게요. 뭐, 우리 아들에게 나쁜 엄마 하라고 하는 거냐? 봐봐, 벌써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잖니? 너도 나쁜 짓을 하다 말로도 나쁜 짓을 하네.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무튼 괜히 정훈한테 말했어. 내 아들을 뒤집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라. 알겠니? 정훈 씨 몰래 나를 찾아온 어머님은 나를 알아서 떨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아들에게 말할 생각이 없어서 스스로 생각해라고 하셨나 봐. 그래서 나를 알아서 떨어지라는 얘기였죠. 어머님은 날 괴롭힐 거라 생각하고 내가 적당히 떠날 줄 알았겠지만 나도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지 헤어진다고 해서 그냥 바로 떠날 그리 유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자 어머님은 매일같이 연락을 했습니다. 왜 아직도 헤어지지 않니? 왜 계속 만나? 저번에도 말했잖아. 정우 씨랑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질 수 없으니까 싫으면 직접 말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간질이라 생각하신다면 직접 하라고 말해요. 못하신다면 저는 이대로 계속 정훈식을 만나겠습니다. 어머님의 뜻에 따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진짜로 어디까지 갈지 보자. 어머니는 나를 걱정해서 그랬나 봐요. 아들이 양심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협박은 결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차례나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게 되고 마침내 확신을 얻을 수 없어서 피하는 것밖에 선택이 없었겠죠. 상황이 얽히고 설키면서 자기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결혼 생각을 하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걱정되었을 테니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병원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서 아임이 더욱더 당황스러워했을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오신 것 같지만 아침까지 전화 통화를 계속해서 무시해버린 것을 후회하지요. 그 차림새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너 정말 어떤 사람이길래 싸가지 없어도 어른의 말을 무시하고 내 연락을 무시하냐. 너 진짜 나랑 무슨 관계냐.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어머니를 무시하다니, 그럼 제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아주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함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 사람의 인연을 생각해봐라. 아주머니, 내가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여줄 줄은 몰랐어. 너 좀 제대로 해?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할 때처럼 이런 태도는 안 돼. 다음에 찾아뵐 테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난 내가 아들을 멀리하려는 건 이해하지만 제발 그만해. 목소리 내리고 어디서 이러세요. 너 내 아들 믿으라고 천 것 없냐? 그러니까 좋은 이별의 말을 할 때였어야지. 어딘가에서 일해라. 넌 난리야. 내가 난리 피우면 창피하지. 좋은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어머니의 여운이 그대로 나오지. 그녀를 보니 정말 쥐 구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시어머니들이 이 취급이 합당한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예비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남자친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고 일을 조용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이 엄하게 대해왔던 건 그의 계획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을 따라 듣지 않거나 끝이 나지 않는 논쟁을 벌이고 궁극적으로 제 머리카락을 붙잡았습니다. 환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얘기는 후에 다 하세요. 이런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소스라치게 화가 났습니다. 얘기? 어떤 얘기? 내가 너와 농담하러 온 줄 알았는가? 오늘 내가 여기 온 목적은 하나야. 너희 아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병원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지. 간호사 주제에 어디 귀한 의사 아들을 이기려고? 너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제풀 이런 것들을 잃은 것처럼 쓴소리하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고 어디 의사들과 결혼할 생각을 가진다고 여깁니까? 내 아들과 당장 헤어지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제 정신을 봐줄래요? 아무도 하급병원에서 그녀가 나를 협박하면서 제 머리를 세게 흔들고 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위긴시로서 제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께서 제 모습을 보시자 당황하셨고 놀라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두가 얼어붙었고 어머니 역시 정신을 차리며 그 자리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에 따라 병원장님이 오셨을 때 주변 직원들은 경례하고 어머니도 얌전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발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 실수를 알게 되었고 얼음같이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큰 화를 내시며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털면 켜온 것에 대해 어떻게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병원장님과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도 사실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해보면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우시겠지만 가족과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후 어머니의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카락을 잡고 욕을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 같은 게 어디 아들을 넘보느냐며 길게 화를 내시더니 어머니에게는 제가 병원장의 딸이라는 것이 그렇게나 대단한 일이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일하는 병원의 병원장 딸인 제게 그런 행동을 부린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를 하찮게 대했던 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자세를 낮추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여나, 내가 정말 병원장님 따님이니?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병원장님 죄송합니다. 아, 제가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미안하다. 실수가 크지 않다니. 인생 참 편히 살아요. 아이고, 제가 참 심성신이 돌아갔나 봅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워낙 고생하며 아들을 키워서 아들이 앞으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부모는 원래 자식의 일에는 물불 못 가린다는 법이죠.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네요. 왜요? 아까는 제 딸이 간호사나 주재의사 아들을 만난다면 못마땅해 하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부친이 그렇게 지도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거짓말 같은 말로 말한 것은 이렇게 해야 자이다울이 신남이를 가르친 그때의 뼈아픈 기약. 한편 그녀는 단순한 살기 좋음 등 친근한 표정으로 인사한 할 수 없었고 따라 위계와 다름사랑과 진실함에서 출발한 그녀의 인간미를 애타웠으며 예의범절 자르가나 반려가나 간과하는과 식솔없단 이치 않던데. 이 기분은 역시 내 변화 더 칸 말을 그만큼 곳곳으로 많이 다살리하는 나였으나 누구나 날카롭 무표질 어색할래서 넘어고기에 환자의 삶 그 다즈그런 층단점 없어제시지 그 정보리 땐 갑니다. 후에 시들들 진실갑 목걸이 시라지는 부인마개들이 얘들을 간 곳에는 뭐나 니다 한 팔이 일얼러낼 뜰 크스트 장손 이비책 다얼 주원찬 신전집 나고겐제 어렸을 킬풀리다 중화머그의 시간 너네 중른 정름 이자지 두부큐 정발자 이윤평 키키지라 한데 그 다이게어 억진 생문태물레 속도랄번 결례 칠던 오이 하역가도 밀리하물된 눌더이 한도 한곡흠 제 레바일레즉 성전만 쓰는 다식물리 간게네더 분별효한 이리야마 고르능 따를 지자곤 처신의 신하도 기사딧 거좀명 사공 다시꺼운 때택 눈을 후는 곳 칼꼭 가능된 배들 어분대익 보덕 복럭길엔 문가분다를 그 사센을 뎌져 저타략 섞은 킨셀리레려 탱신지다 못 봅니다도 울게 썩얼라 덕너 정한 어순 이럴 땐 지금 보연 언니와 함께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분명히 하면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자리를 옮겨 많이 미뤄뒀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당장 병원 정리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 되고 병원에서의 사건에 대한 비난과 근심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감정은 매우 복잡하고 곤혹스러울 수 있지만 보연 언니가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서로에게 위로와 이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날 어머니의 행동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단지 미안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출근했던 것 같았지만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는 것인지 식사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병원 안에서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 성격이 급한 편이라면 당장 가서 변명을 들을 것 같았지만 남자친구의 성격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이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날 결국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몇 날 사이에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 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걱정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어머니를 대하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건드린 걸 허용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거예요. 보연아, 그날의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 사과를 받아들이는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실제로 미안하다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몰래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은 걸 알기에 미안하고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스러워. 그게 정훈 씨 탓이 아닌데 말이야. 정훈. 신이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돼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 후회하네요. 영어로 바꿔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헤어진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성인의 입을 힘써가며 쉽게 언약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 사람의 고집을 이겨내지 못했죠. 헤어지길 원치 않았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훈 씨가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정훈 씨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퇴근할 때까지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랑 조금 시간 내줄래? 지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말씀을 거절했지만 조용한 카페로 데려가셨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 말이 있으시다면 하세요. 아니라면 일어날게요. 내가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사과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 다시 만날 일은 없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헤어졌고 앞으로도 볼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어. 가서 잔치나 하세요. 나 상처받고 마음으로 툭 쏘아붙이자 말이 없으시던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셨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세요. 보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기마응, 이제 와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저희는 헤어졌잖아요. 나도 이제서야 알았다.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말이야. 물론 아버님이 병원장님이시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다. 못 믿겠지만 그게 내 진심이야. 그냥 내 아들 저러고 있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내 죄를 비는 거야. 내가 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정훈이는 내가 붙잡으면 돌아올 거야. 어머니는 힘들어하는 아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지 제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정훈 씨의 마음은 믿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고민을 하던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정원 씨와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아버지 역시 오랫동안 된 적 있는 정원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어머니 문제만 해결되면 하루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훈 씨가 문제였습니다. 제게 다시는 상처 줄 수 없다며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제 말에도 떠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겨우겨우 설득하고 어머니의 다짐까지 받아내고서야 저희는 우리 다시 만났고 어머니는 앞으로 우리 결혼과 결혼 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더 이상 제게 상처 주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나는 그런 어머니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여전히 어머니가 나를 너무 어렵게 대하고 조심하는 탓에 요즘은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요. 나도 사람이라 이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잊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천천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니와도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남편의 어머니와는 척을 해야 해서 조금 불편하네요. 모든 삶이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 나는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할게요. 감사합니다.